테크회중 비티크의 샤카입니다. 2020년 애플이 선보인 미친 전성비의 애플 실리콘 칩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윈도우만 20년 넘게 사용한 제가 맥으로 갈아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이니까요. M3 칩은 AV1 코덱, 클램쉘 모드에서 외장 모니터 2대 지원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성능적으로 소폭 개선이 이루어져 M4 칩이 나올 때까지 존버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선택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M4 칩의 성능이 드라마틱할 정도로 개선되었고 8기가 램이 사라지고 16기가 램이 기본 탑재되었으며 이제 클램쉘 모드가 아닌 노트북 모드에서도 외장 모니터를 2대까지 지원을 합니다. 모든 디스플레이를 합치면 3대까지 출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플의 실수라고 불릴 정도로 역대급 가성비를 자랑했던 M1 칩 못지않게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M4 맥북 에어는 최고의 입문용 맥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기준 M4 맥북 에어는 $100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아쉽게도 한국은 $1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가격 동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윈도우 노트북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맥을 쓰는 게 오히려 가성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4월 16일 정식 발매까지 2주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취소하고 다시 구매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비티크가 추천한 제품을 아래 링크로 올려놨으니 한번 들어가서 사전 구매까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매 가이드 첫 번째, 화면 크기. 맥북 에어는 13인치 모델만 제공되다가 M2부터 15인치 모델이 추가되면서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애플 기기는 공통적으로 화면이 커지게 되면 가격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M4 맥북 에어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13인치와 15인치 모델 간의 가격 차이가 30만원이 납니다. 노트북만 20년 넘게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 30만원의 비용을 더 내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왜냐하면 대화면과 휴대성, 이 두 가지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손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과거에는 소니 바이오, 파라소닉 레츠 노트와 같은 컴팩트하고 가벼운 노트북이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보면 휴대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13인치의 무게는 1.24kg, 15인치 무게는 1.51kg이니 270g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가 2cm 이상 커지게 되니 수납 용이성 측면에서도 13인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15인치의 배터리 용량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사용시간은 13인치와 동일한 최대 18시간입니다. 심지어 확장 포트도 충전용 맥세이프 단자와 썬더볼트 4 단자 2개로 차이가 없습니다. 15인치가 화면이 더 크기 때문에 13인치보다 좀 더 화면이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북 에어 15인치의 경우 화면이 커진 만큼 해상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면이 커지는 게 아닌 보여지는 정보량이 많아진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최대한 가까이 눈높이를 맞춰서 올려주시면 그만큼 화면 크기는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팅을 통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션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 돈 씨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단계 정도 높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램이든 SSD든 2단계 이상 적용을 하게 되면 M4 맥북 프로를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램과 스토리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30만원의 비용이 소모되지만 13인치 모델은 15만원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맥북 에어 15인치와 동일한 가격에 24기가 램 또는 512기가 SSD 옵션 선택이 가능해서 가성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구매 가이드 두 번째는 램 용량입니다. 전장만 하더라도 기본형 깡통 모델은 8기가 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스펙이었는데 유저들의 불만이 쌓이고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번 모델부터 16기가 램을 기본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다다 익램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하기에 유리해지는 거죠. 맥OS 같은 경우 유닉스 기반의 운영체제로 윈도우와 달리 평소에도 램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 중인 파일과 앱들을 열어둔 상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메모리를 할당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SSD와 같은 저장 장치보다 앱과 파일을 훨씬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윈도우는 메모리 사용량이 높으면 불안하게 느낄 수 있지만 맥OS는 메모리 사용량이 높아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에서는 메모리 리소스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지표를 봐야 하는데 그게 바로 메모리 압력, 즉 램 프레셔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커맨드 스페이스 키를 같이 눌러 통합 검색창인 스포트라이트를 호출한 후 활성 상태 보기라고 타이핑을 해서 앱을 실행해 주세요. 사용된 메모리는 70%에서 80%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메모리 압력입니다. 색상을 통해 상태 체크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마치 신호등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색이면 램이 여유 있어서 원활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노란색이나 적색이 나온다면 프리징이나 로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 본인에게 맞지 않는 램 용량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활성 상태 보기 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메모리 압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자가 진단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좀 더 정교하게 테스트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이스템 메뉴스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료 앱이지만 트라이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무료로 테스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M4 맥북 에어부터는 8기가 램이 사라지고 CTO 모델을 통해 32기가 램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6기가, 24기가, 32기가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오피스라고 부르는 문서 작업, 웹서핑, 사진 편집과 같은 캐주얼한 사용을 하신 분들은 16기가 램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4K 영상 편집을 하거나 단축키나 제스처를 통해 멀티태스킹을 파워풀하게 하신 분들은 최소 24기가 램을 고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M4 프로 맥 미니 24기가 램에서 4K 30프레임 영상 편집을 했을 때 프리징이나 로딩이 종종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펜 속도를 2000rpm까지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니 유의미하게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맥북 에어는 M4칩만 제공하고 펜이 없기 때문에 램 용량을 올려야지만 유의미한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2대 이상의 촬영 장비를 사용해서 멀티 카메라로 편집을 한다. 여기에 에펙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24기가보다는 32기가 램으로 넘어가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 가이드 세 번째, SSD 용량. SSD와 램 중에서 하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실 건가요? 램이 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확장 용이성 때문입니다. 스토리지는 외장 SSD 방식으로 쉽게 용량 증설이 가능하지만 램은 애플 자체 SoC인 애플 실리콘으로 인해 임의로 분해 후 교체하는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애플의 무지막지한 저장 용량 가격 정책으로 인해 기본용 깡통 모델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건 분명하지만 SSD 용량을 무조건 256기가로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맥은 치안 섹터 및 웨어 레벨링으로 인해 예비 영역으로 빠진 용량이 있어 256기가로 온전하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0기가 정도가 빠지게 되고 여기에 맥OS가 차지하는 용량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 쓸 수 있는 용량은 200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외장 스토리지에 애플 앱스토어, 어도비, 스팀 게임과 같은 고용량의 앱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외장 스토리지를 무조건 챙겨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앱의 크기도 드라마틱하게 커지고 있는 만큼 최소 2년에서 3년 이 정도까지 쭉 사용을 하실 분들은 시대착오적인 256기가보다 512기가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맥북 에어는 다른 맥 기기에 비해 선택 가능한 스펙 변경의 옵션 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개인적인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외관 디자인처럼 사실상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미적 감각은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화면 크기도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3인치 모델에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15인치가 더 큰 효용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그걸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1순위는 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SSD, 3순위가 CPU와 GPU의 코어라고 볼 수 있는데 맥북 에어 13인치는 기본용 깡통 모델을 선택하는 것보다 램이나 스토리지 중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고급형 모델이나 CTO 모델을 구매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티크의 샤카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